팀이 못한다고 주장 욕하는 거,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디어에 나와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네. 주장 욕하는 거 전 처음 봤습니다. (23일) 0시에 네, 입스위치 강호입니다. 예. 토트넘이 정말 힘든 경기를 했던 강호 입스위치 원정을 떠나는 토트넘입니다. 지난 경기 이제 홈에서 1대2로 졌어요. 그래서 입스위치한테 무려 23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첫 승 안겨줬던 정말 의적 토트넘인데 프리미어리그 기록만 따지면 상당히 좀 특이하네요. 예, 프리미어리그에서 입스위치가 오랫동안 없기도 했지만 최근 4연패. 네. 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4연패를 당했습니다. 2000년 8월 이후에는 입스위치와 리그 경기에서 승리가 없다는 뜻이고요. 뭐 상대 전적도 꽤 대동소이합니다. 네. 23승 8무 21패로 토트넘이 근소 우위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토트넘의 이번 경기는 상승세를 더욱 탈 절호의 기회입니다. 올 시즌 리그 2연승이 2번뿐이었는데 이번에 브렌트퍼드랑 맨유 연달아 잡으면서 리그 2연승 했고요. 이번에 이기면 올 시즌 첫 리그 3연승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그 리그컵, FA컵 뭐 다 탈락하고 나서는 주중 경기 부담이 좀 적어서 그런지 부상자들도 복귀를 하고 약간 상승세인 것은 좀 맞는데 하지만 여전히 경기력이 그렇게 뭐 많이 좋아졌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기는 합니다. 참고로 이번 시즌 최다가 리그만이 아니라 컵대회 통틀어가지고 5연승까지 했었네요. 예. 네. 물론 근데 그 상대가 코번트리, 카라바흐, 페렌츠바롯이 섞인 그런 대진이라 그렇게까지 고평가를 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런 시기에 잘 나가긴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입스위치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은 충분히 상승세를 탈 여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최근 분위기는 그래도 토트넘이 더 좋습니다. 네. 리그 기준으로는 토트넘이 2승 3패, 그 다음에 입스위치가 1무 4패 거두고 있고요. 올 시즌 최근에 리그 6경기에서 2무 4패로 입스위치가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등권이 18위까지 쳐졌는데 사실 입스위치가 이런 비슷한 흐름에서 토트넘을 잡아낸 전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당장 지난 맞대결이었는데 이렇게 된 만큼 토트넘이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12위입니다. 승점 30점으로 13, 14위인 팰리스 에버튼하고 승점이 같고요. 야, 맨유는 15위까지 가 있습니다. 맨유보다는 승점 1점이 앞서 있고 입스위치는 지금 18인데 얘네는 사실 정말 엄청난 반전이 있지 않고서는 잔류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꼴찌 사우스햄튼이 승점 9점으로 사실상 이 팀은 강등이 확정됐다고 봐야죠. 거의 뭐 90% 이상이라 봐야 될 것 같고 레스터시티 입스위치가 17점이고 울버햄튼이 19점이고 여기까지가 지금 강등 커트라인인 것 같아요. 그 위에 있는 팀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어쨌든 토트넘도 뭐 강등 걱정은 솔직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더 올라가야 되는 10위도 지금 안심하기에는 너무 지금 처참한 순위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잡게 되면은 이제 순위가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좀 더 10위권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다만 아까 강등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프리미어리그에는 아주 묘한 그 약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강등로이드라고. 그게 또 입스위치한테 또 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강등권 팀들이 슬슬 이 시기부터 힘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또 한 번 이변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이 점 유의해야 됩니다. 자, 이번 경기 토트넘 뭐 당연히 매 경기 승리가 절실하긴 하지만 이번 경기가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이 경기를 시작으로 상당히 좀 빡빡한 만만치 않은 일정이 이어집니다. 예, 일단 리그만 놓고 보면요. 입스위치와 경기 후에는 4연전 조금 지옥 같은 일정을 보내야 됩니다. 네, 주중에 일단 맨시티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맨시티한테 물론 토트넘이 강하고 과르딜라 감독이 공개적으로 토트넘 스타디움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맨시티를 만나는 것은 뭐 당연히 늘 부담스러운 경기고요. 그 다음에 또 본머스하고 홈 경기, 풀럼 원정, 첼시 원정. 야, 상대적으로 그래도 4경기 다 런던에서 하네. 예, 그거는 진짜 다행이죠. 네, 4연전이긴 한데 그 뒤에 뭐 사우스햄튼전까지 따지면은 이제 일정이 길지 않으니까 리그 5연전이 다 런던에서 합니다. 예. 홈 2경기 있고 다 상대팀이 홈 3경기 그리고 상대팀이 다 풀럼하고 첼시니까. 예. 그나마 다행인 거죠. 토트넘이 부상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체력 관리해야 되는데 다 런던에서 치러진다. 이거는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까다로운 상대, 특히 본머스가 좀 까다로운 상대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그렇죠. 지금 뭐 차기 엔지 잘리면 본머스 감독이 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예, 그러면 어쩌면 본머스전이 또 네. 분수령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이제 맨시티전과 본머스전 사이 그 다음에 본머스전과 풀럼전 사이에 유로파리그 16강 그쵸. 경기가 끼어듭니다. 그렇죠. 아직 대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정표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경기 일정은 잡혀 있는 상황이고 레알 소시에다드나 지금 알크마르 상대인데 아무래도 알크마르가 그래도 좀 나아 보이지 않나요? 예, 그렇죠. 리그 페이지에서도 만나서 1대0 승리를 거둔 적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알크마르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소시에다드 뭐 최근 주춤해도요. 미트윌란과 16강 플레이오프에서 합계 7대3 예, 강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그래도 알크마르 만나야 조금 더 8강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레전드 이천수를 배출한 레알 소시다드. 야, 제가 이천수 선수 있을 때 여기 가서 경기를 봤었거든요. 예. 이 도시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 네, 스페인 부자들이 몰려드는 휴양 도시예요. 예. 네, 여기 산세바스티안이라고. 아무튼 거기 원정을 갈 것인지 아니면 알크마르로 갈 것인지 이건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일정이 상당히 빡빡한 겁니다. 게다가 이 풀럼전하고 첼시전 사이에 A매치 주간이 있어요. 예. 네, 이번에 또 두 경기 다 한국에서 한다는 게 상대적으로 다행일 수 있습니다. 이동이 적으니까. 네. 한국에서 A매치를 또 하고 월드컵 예선을 하고 다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사실 이번 주말부터 일정이 상당히 빡빡하다. 예.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뭐 물론 홍명보 감독이 그와 관련해서 지금 A매치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단 작성에 있어서 유럽에서 체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을 차출할 거냐 말 거냐 쓸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 많다고 하는데 여하간 3월 A매치 직후에 첼시를 만나는 것도 네. 사실 토트넘의 부담입니다. 그렇죠. 예, 둘 다 A매치 차출자는 많은데 상대적으로 첼시가 조금 더 스쿼드 뎁스 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이런 걸 고려한다면은 주전들이 다 A매치 나가야 되는 토트넘이 조금 더 불리할 수는 있다. 토트넘은 진짜 A매치 선수들 안 보내고 싶겠다. 예. 간신히 들어왔는데 또 나갔다가 그쵸. A매치가 다치고 올 수도 있잖아요. 예. 어떤 그런 일정들이 지금 있고요. 아무튼 이런 일정 굉장히 빡빡하게 우리가 말로만 해도 빡빡하기 때문에 실제로 왔다 갔다 하고 경기를 치러야 되는 선수들은 진짜 부담이 게다가 시즌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피로가 몰려올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현지에서는 부상자들도 좀 복귀하고 있는 김에 입스위치전 좀 부담이 덜하니까 다음 경기 맨시티전 맨시티 킬러 아닙니까 손흥민이? 그렇죠. 입스위치전은 손흥민을 좀 쉬게 하지 않겠냐 아니면 쉬게 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 뭐 복귀한 선수만 4명이고요. 메디슨 비카리오, 오도베로 존슨 네. 이렇게 4명이고요. 티모 베르나도 아마 이번 입스위치전에는 엔트리에 포함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되나 마나 뭐 그 친구는 뭐 사실 전력적으로 뭐 별로 미안한데 예. 별로 기대가 안 되는 선수죠. 예. 예, 근데 이제 토트넘에 조금 철렁했던 가슴 철렁했던 순간이 있었죠. 맨유전에서 부상 의심자들이 네. 발생을 했다는 건데 센터백인 뭐 케빈 단조라든가 미드필더 벤탄쿠르 그다음에 손흥민 모두 부상이 조금 의심이 돼서 교체가 됐었습니다. 케빈 단소는 단소예요, 단조예요? 예, 이게 정확한 표기는 단조. 예. 아무튼 이 친구는 진짜 안 다치게 생겼는데 이런 친구조차 토트넘에 와서 토트넘의 물을 마시니까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부상 의심이고 아직까지 뭐 큰 부상 얘기는 없긴 합니다. 예, 네. 당시 포스테코글 감독도 셋 다 뭐 타박상이고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도 뭐 현지 매체 보고 뭐 팀 훈련 보고 이러면 셋 다 뭐 심각한 부상 아니고요. 예, 다음 경기 라인업에 포함될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런던 지역지인 더 스탠다드 예상 선발 킬패트릭의 신문이죠. 예, 네. 예상 선발 라인업에는 손흥민, 뭐 벤탄쿠르, 단조 다 포함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손흥민 선수는 출장 가능한 상태고요. 이게 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맨시티전 빅매치니까 이걸 준비한다 할 수 있지만 둘 중에 굳이 따지면 더 이길 가능성이 높은 거는 입스위치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입스위치전에 더 올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예. 어쨌든 풀타임은 안 뜰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예측이죠. 예. 그렇죠. 일단 선발이 들더라도 후반 중반쯤에 교체될 거다라는 예상이 대다수고요. 뭐 일부 매체 그러니까 풋볼 런던 같은 매체에서는 조심스럽게 손흥민의 선발 제외 그리고 더 조심스럽게 쿨루셉스키의 선발 제외를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휴식을 그러니까 사실 손흥민 쿨루셉스키가 정말 갈리긴 했어요. 예. 네, 특히 쿨루셉스키는 최근 몇 경기 거의 잠 못 자고 일하는 야근러들 같은 예. 느낌이에요. 경기력도 안 나오고 좀 안 그래도 느린 선수가 더 느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휴식이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이 둘 빼면은 이 팀에서 공격을 좀 해결해줄 선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라서 그렇죠.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토트넘의 상황이고요. 오도베르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여준 걸로 봐서는 오도베르가 왔다고 뭐 큰 기대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쌩쌩한 몸으로 어느 정도 좀 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어떻게 보십니까? 휴식을 그래도 입스위치 전 손흥민. 개인적으로는 휴식을 주는 게 조금 나아 보이긴 합니다. 뭐 일단 손흥민 선수가 최근 몇 경기에서 조금 체력적으로 힘든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오도베르가 돌아왔잖아요. 일단은 아무튼 부상자들이 다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 오도베르랑 손흥민 적절하게 이제 출전 시간 관리하면서 어쩌면 오도베르 선발로 내세워서 좀 자신감 좀 주고 그 다음에 손흥민이 후반에 나서서 좋은 경기력 보여줄 때가 또 많았거든요. 이번 시즌에. 그렇기 때문에 또 입스위치전은 후반에 교체로 들어와서 득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스위치전 지면은 감독 무조건 잘라야죠. 예, 지금까지 안 잘란 게 용할 정도인데 입스위치한테 진다. 자,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골을 넣게 되면 세울 수 있는 기록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에게는 조금 꿈만 같은 기록이 하나 있는데 입스위치를 상대로 득점을 하면은 프리미어리그에서 30개 구단 상대 득점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아니 프리미어리그 팀이 자기 팀 빼고 19개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할 수 있지만 이제 승격 강등을 거쳐서 네. 매 시즌 새로 들어오는 팀들한테도 새로 프리미어리그 올라온 팀들도 이제 신고식 네, 손님한테 그쵸. 골을 먹어야 된다. 네. 아무튼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무려 29개 구단 상대로 네. 엄청나네요. 지난 시즌에는 이제 승격팀 루턴타운이 이제 신고식을 네. 치렀고요. 입스위치 상대로는 지난 경기 침묵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 득점을 하면은 30개 구단 상대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뭐 벌리나 레스터 상대로는 이미 많이 넣었고요. 아 번니는 뭐 고마운 팀이죠. 예. 네, 푸스카스상을 아, 안겨준 그쵸, 그쵸. 네, 그런 팀이고 레스터도 뭐 손님한테 항상 득점을 선사해주는 고마운 팀이고 입스위치 상대로 이번에 득점을 하면은 프리미어리그 30개 구단 웬만한 스트라이커들이 세우기 어려운 기록입니다. 아, 네. 그렇죠. 이거는 거의 이 정도는 없을걸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뛰어도. 그리고,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을 만난 팀 중에 골을 내주지 않은 팀이 지금 딱 두 팀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입스위치하고 울버햄튼. 예, 네. 정확히 말하면 프리미어리그에 현재 남아있는 팀 중에서는 울버햄튼과 입스위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예우가 있는 거죠. 한국인들에게 월급을 주는 팀. 울버햄튼. 예, 맞습니다. 과거에 또 설기현 선배한테도 월급을 예, 줬던 그렇죠. 팀. 예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은퇴 전에는 골을 넣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손흥민 선수보다 더 능가하는 기록을 세운 분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참고로 프리미어리그 최다 그러니까 구단 상대로 득점한 기록은 프랭크 램파드, 첼시의 전설. 프랭크 램파드가 기록한 39개 팀 상대. 엄청나네. 예, 역시 램파드는 다르다. 아, 그렇죠. 예, 미들라이커. 예. 자, 손흥민 선수 그리고 또 이번에 골을 넣게 되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다골 순위 16위 이상 진입을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토트넘 전설 로비킨과 126골로 득점 동률을 이루고 있는데요. 한 골을 더 넣으면은 이제 지미 플로이드 하세일바잉크와 127골로 공동 16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멀티골 이상 넣으면은 단독 16위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5위부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더라고요. 예. 네. 15위가 제이미 바디인데 제이미 바디가 143골 넣었고요. 게다가 현역으로 계속 넣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좀 있네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시즌 득점 페이스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제이미 바디 바로 위에 또 144골이 있으니까요. 네. 예, 이거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한두 시즌 더 뛴다라고 하면은 그 기록까지는 좀 가닿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JS 포레스트님께서 그렇습니까는 너무 사장님한테 아부하는 멘트 아닙니까? 하셨네요. 네, 여러분 사장이 되면 아부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이 부상자들이 좀 돌아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선수층이 이렇게 두껍지 않은 팀인데 양민혁 선수를 참 왜 보내는지 저는 지금도 너무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풋볼런던의 골드 기자가 양민혁 선수 언급을 했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QPRL 그러니까 퀸즈파크 렌저스 임대를 가서 4경기 연속으로 출장을 했고 지난 더비 카운티와 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서서 도움까지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골드 기자가 그 임대 간 선수들이 다음 시즌에 토트넘에서 뛸 수 있을까라는 기사를 썼어요. 근데 이 기사에서 양민혁 선수를 가장 위에 놨습니다. 가장 위에 놓으면서 양민혁은 빠르고 신체적인 잉글랜드 경기에 더 많이 적응하고 있다. 토트넘에서의 미래? 예스. 있다. 예. 네가 뭔데?
원래도 있었어. 나는 좀 약간 편견 때문에 양민혁 선수가 밀려났다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뭐 제 생각이 맞다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K리그에서 한 시즌을 해집고 왔는데 지금 프리미어리그 써보지도 않고 잉글랜드 2부리그 보낸 건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입스위치전 상대가 약팀이고 간절한 팀이지만 아무튼 좀 토트넘 역시도 간절합니다. 예, 좀 손흥민수가 출전할지 여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경기 손흥민수가 나오든 휴식을 취하든 뭐 교체로 나오든 토트넘이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포스테코글로 자르려면 토트넘 져라 뭐 이런 심정도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이 자꾸 주장을 건드리잖아 현지에서. 아니 팀이 못하는 게 무슨 주장 잘못이야. 난 세상에 그렇게 내가 축구를 오래 봤어도 팀이 못한다고 주장 욕하는 거,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디어에 나와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네. 주장 욕하는 거 전 처음 봤습니다. 네, 주장 그렇죠. 잘못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네. 리버풀이 그렇게 오랫동안 우승 못한 게 제라드 잘못이야? 아, 그렇군요. 아니잖아. 아니죠. 예, 그 지금 맨유가 삽질하는 게 브루노 페르난데스 잘못이야? 그것도 아니죠. 예, 아무도 그 사람들 욕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손흥민만 그러냐고. 그러니까 뭔가 또 잉글랜드 특유의 그 강성 캡틴에 대한 어떤 향수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유를 찾긴 찾아야 되는데 명확치 않으니까 말을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좀또 외국인 선수들 특히 이제 아시아 선수라서 이런 얘기를 하나? 손흥민 선수가 너무 좀 늘 웃고 그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비판을 해도 그냥 잘 받아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처음에 뭐 슬쩍 얘기하고 넘어갈 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반복적으로 여러 명이 계속 그러잖아요. 이거는 진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요리스가 훨씬 오래 주장했는데 그때 우승 한 번도 못했잖아요. 그쵸. 근데 주장 요리스가 문제라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 못 봤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팬들이 해야 될 얘기를 지금 패널들이 나서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예. 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빡치네.